은퇴 후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내가 정신적인 통제력을 잃게 되는 치매에 걸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매 안 걸리게 내가 통제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최근 뉴스 중에 치매 환자 배우자가 치매 위험 갑절이나 높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소개됐습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정신건강의학과 김기훈 교수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와 관련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치매 위험 인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실제로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서 신체 활동 부족, 우울증 이런 것들이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보고서에 보니까 기사의 근거에서 치매 추정 영향이 한 40%를 차지하는 것이 난청이나 교육 수준, 흡연, 우울증, 사회적 고립, 외선상, 뇌손상, 신체 활동, 고혈압, 당뇨, 비만, 과음 이런 것들을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과 신체 활동들은 더 배우자 입장에서는 함께 하다 보면 더 악화되는 요인이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치매에 대해서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치매 치료를 위한 동향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요, 치매 원인에 대해서 노년기에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은 다양한데,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전반적인 뇌 기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질환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는 치매 원인 질환이 약 80에서 90까지가 추정이 되는데 이 중에서 알츠하이머가 전체 원인의 약 50%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치매 원인에 대해서는 디멘시아 뉴스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 치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다양한 장애 요인이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근본적인 치료제 개발이 어렵다라는 그런 다소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츠하이머가 가장 비중이 높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파악한 것들은 정상 신경세포와 달리 어떤 타우 단백질이 침착이 됐거나 또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표적을 줄여주면은 아무래도 괜찮겠지.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슬프게도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를 표적으로 하는 임상 연구에서 아직 임상 3상까지 통과하거나 뚜렷한 인지 개선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 어떠한 뇌를 구성하는 면역세포, 이것까지 포함한 다양한 세포까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연구 답변하는 과제다라는 최근 뉴스를 우리는 접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이렇게 원인들을 쭉 알기 쉽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알츠하이머,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단백질에 집중하는 것들, 그리고 혈관성, 루이소체, 전측두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원인이 뭔가 좀 많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원인 질환군으로는 뭔가 퇴행이 되는구나. 그리고 뇌혈관에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으로 질환이 있겠구나, 또 뭔가 결핍이 있겠구나, 뭐 중독이나 감염성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험 요인으로 보면 유전적인 것들이 이제 역학적 근거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혈관성인 것, 심리 사회적인 것, 영양가, 식사, 기타 뭐 이 정도 되면은 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제 개발의 동향을 보면요. 뇌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 그런 곳에서 이제는 찌꺼기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주로 글로벌 파머라 그러죠. 그러한 의학 제약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임상 3상이 약 41건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의 방향은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좀 조금 개선시키거나
아니면은 이 표적으로 제거하거나 이런 쪽으로 방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에서 활동하시는 건강마마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조명진 대표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체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오토파지라는 것이 작동을 해서 몸의 찌꺼기를 없애주고 이렇게 특히 뇌 쪽에 관련된 오염을 막아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뇌축수액이 오염이 되는 것이 아마 치매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척수액에 오염을 시키는 것들은요. 화학물질, 특히 아스파탐, 그리고 뇌 혈류량이 감소되고 산소가 부족한 것, 수면 장애, 무엇보다 저녁, 과식, 야식, 과도한 육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토파지 스위치가 오프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강마마 채널에 들어가시거나 제 채널에서도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 특강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꼭 보시기를 저는 강추하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쉽게 보지 못하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항상 강조하시는 게 저녁 단식이 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몸의 자연 치유력이 움직임으로써 오토파지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꼭 명심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치매 관련 인자를 앞에 뉴스를 쭉 통해서 보면 난청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은퇴 후 삶에 있어서 우리가 통제 가능한가, 즉 컨트롤업을 한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이 무엇인가, 특히 치매와 관련돼서 보시면요, 난청도 있습니다. 난청을 방지할 수 있는 건 보청기를 쓰는 거죠. 보청기를 끼는 거고요. 그다음에 흡연 같은 것도 끊으면 좋겠고요. 우울증 같이 어울리려고 노력해야 되겠고요. 신체 활동 하루에 30분씩 꼭 산책을 하거나 자연 에너지를 취해야겠고요. 비만 이것은 식사 조절 앞에서 말씀드린 저녁 단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체중 조절을 하고요. 과음도 줄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혈관도 그 몸을 제대로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조명진 대표께서는 몸에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9번 구운 죽염 같은 것을 섭취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좀 보다 전문적인 이해와 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마마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영양과 식사, 우리들이 이왕이면은 자연에 가까운 자연에서 난 음식들을 먹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치매와 관련돼서 우리 치매 국가제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사전에 검진을 받음으로써 경도인지 장애 단계부터 어떠한 처방을 받거나 아니면 그 단계부터 우리가 예의주시함으로써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고 이쪽이 우리 엄청난 비즈니스 또는 엄청난 사람들의 관심사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거대한 자본들과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이 이곳에 매진해서 연구하고 있고 어떻게 치매를 미리 발견할 것인가, 그리고 예방할 것인가, 또 치매 인자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 누구나 다 얘기하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몸에 좋다라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해야겠고요. 그것들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저도 이쪽 치매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귀동냥을 많이 들었는데요. 혹시 더 잘 아시거나 또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방법 또 팁들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